58년에 금성사로 설립했고 95년에 LG전자로 개명을 했다. 이런 거죠. 그죠? 현대건설 47년에 설립됐고 그 다음에 맞네요. 현대건설이 망했네. 유동성 위기로 2001년에 부도를 맞았고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현대건설그룹인데 2011년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됐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몽구 회장 산하에 있는 거네. 그죠? 예. 현대그룹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몇째 아들이지? 다섯째 아들인가? 정몽이 메인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동차 쪽만 둘째 아들 정몽구 회장한테 넘어갔는데 현대 정몽 회장 자살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룹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래 가 있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인수를 한 거네요. 9위 외환은행, 예, 한국은행에서 분리돼가지고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국책은행이네요. 그죠? 근데 외환위기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독일 코멜스뱅크가 인수했네요. 2003년에는 PEF인 론스타가 인수했네요. 그죠? 예. 그리고 2012년에는 하나은행한테 피인수됐죠. 근데 이 하나은행이라는 곳이 또 뭐냐 하면 한국투금이라는 회사가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이 양반은 아니라는 거지. 은행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사채놀이 하던 사람들이 투금 만들고 그 투금이 커져가지고 하나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쌍놈들한테 양반이 인수당한 거다. 이런 거죠. 국책은행이든. 그래서 인수당하면서 2010년에 상장폐지 되고 지금은 하나 KBE 은행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그냥 하나은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조은행 1897년에 한선은행이라는 게 설립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최초 은행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장 기업이에요. 1956년에. 종목 코드가 000010인데 10이 첫 번째 코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상장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아까 이야기했죠. 신한은행. 일본의 단자회사, 단기자금회사, 투금회사, 사채업자가 만든 회사에 인수당해가지고 자회사로 편입되고 2004년에 상장폐지됐습니다. 이게 주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30년 세월이 별 세월이 아닌 것 같은데 30년 지나고 나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라는 거죠. 시가총액 12기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고요. 그 중에는 망한 회사도 많아진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취업하는 학생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를 선호합니까? 큰 회사, 시총 1위부터 10위 회사. 삼성전자가 아마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 아닐까요? 그죠? 왜냐하면 현재 가장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죠? 예. 30년 후에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일까? 아니면 30년 후에 삼성전자가 망할까? 모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30년 전에 시총 1위 기업이 시총 12 기업이 시총 100위 기업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취업할 때 어떤 회사를 좋아해요?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하죠. 그러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 이다라는 거죠. 1996년에 뭐 어떤 해냐면, 제가 대학교를 저는 대학교 91년도에 사실 회사를 취직했는데, 근데 제 동기들이 뭐 한 92년, 93년 이럴 때 이제 회사를 취직하는데, 그때 가장 선호했던 게 뭐였을까요? 1위 한전, 2위 삼성전자, 3위 종합대출, 4위 한국이동통신. 이 순서로 갔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입사해가지고 한 4년 지나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또는 한국 외환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회사들이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한 거죠. 97년부터 한 2000년 사이에. 그죠? 예. 저희 동기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시기에 뭐 어떤 사람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한 10년 지난 사람들, 아니 20년 지난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30년 지난 사람은 또 문제 안 되죠. 어차피 은퇴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은퇴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 데미지가 없는 거죠. 근데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이미 이 회사에 습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굉장히 없어졌을 건데 취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사실은 오히려 이 97년에 회사가 망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상당수가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종검사라고 이 좀 조그만 은행인데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투자은행 스타일의 종검사가 있을 때 그 종검사는 97년 한국 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니 취직하기 좀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변호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른 기수들에 비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사시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 늦게 이제 그 사시에 합격했으니까 그 판사하고 변호사는 많은데 검사는 한 명도 없어요. 검사는 기수가 중요하니까 나이가 중요하니까 늦게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사는 한 명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수도 많아요. 그때 이제 유학 간 거죠.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대학 교수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10년 되기 전에 회사가 망하는 건 별 문제, 위험은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이 아닌데, 그때 40대인 양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총 12기업에 들어가는 게 옳으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총 그러니까 보통 이 시총 12기업이면 크고 강하니까 별로 안 망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저, 뭐, 중소기업이면 망하기 쉬우니까 내가 안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망할 확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어느 학교에 전산과 학생들이 거의 4개의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어, 그 당시에 90년대 초니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에 갔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간 이유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갔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망한 거죠. 대우전자하고 현대전자가 망한 거죠. 그죠? 네, 그때 이제 학점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냥 뭐 몇 명 없는 어떤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작고 약한 회사. 이름하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별로 한국에 직원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장이 됐고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강한 회사에 간 사람들의 반은 잘렸고요. 회사가 망해가지고 예. 작고 약한 회사에 갔던 사람은 오히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년을 생각하시면서 회사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시총 10위가 30년 후에도 시총 10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의 삼성전자가 30년 후에 삼성전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낸 거는 뭐 부분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죠? 예. 뭐 또 삼성전자 직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이에 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극복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누구에서 좌우되냐 하면 삼성전자의 직원들하고 이재용 회장인데, 이재용 회장이 과연 이건희 회장만큼 훌륭한 경영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